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배짱이야 너희 본부장은. 몰라, 난들 알아? 어쨌든 인사팀은 시준씨가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필름이 끊겨서 집에 간 것 같다고 설명하고, 다음날 시준씨 불러서 다독였다고 하더라고. 최 과장은 진짜 몰랐어? 처음 듣는 얘기야? 전혀 몰랐다. 시준은 원래부터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기도 했다. 190cm에 가까운 키에 뼈대가 크고 체격이 좋아 격투기를 취미로 해도 어울릴 외양이지만 성격은 꽤 차분한 편이었다. 책상에 타공보드를 설치해서 여행지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과 나사에서 찍은 우주 사진들을 붙여놓는 아기자기한 취미도 있었다. 업무 지시 때문에 시준의 자리로 갈 때면 나는 가끔 타공판의 사진에 관해 물어보곤 했다. 그럴 때면 시준이 상기된 얼굴로 "아, 그건 있잖아요" 라며 조곤조곤 설명해주던 기억이 난다. 그러고 보니 입사 초반에는 이것저것 물어보며 일에 의욕을 보이던 시준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다고 느끼긴 했었다. 하지만 밀려드는 일에 지쳤나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다들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시준 씨가 올해 몇 살이더라? 27? 8? 아까 인사팀이 우리 본부장 방에 들어가더라고. 뭔가 들은 게 있으니 그런 게 아닐까? 우리 본부장과 그때 쉬쉬하며 사건을 덮은 인사 담당자는 지금 벌벌 떨고 있을걸? 대리인이 내일 3시에 온다고 했지? 나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다. 단순한 무단 퇴사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자리로 돌아오니 팀장 역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는지 자리에 없었다. 아까 들은 내용 때문에 심란한 마음으로 모니터 화면을 건성으로 훑어보고 있는데, 민대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다. 최 과장님, 업무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는 거 아니죠? 민대리까지 왜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민대리 같은 순둥이가 무슨 괴롭힘이에요. 업무상 싫은 소리 몇 번 한 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번. 민대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더니 나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어차피 우리 부서에는 팀장을 비롯해 아무도 자리에 없었다. 아까 나처럼 다들 어딘가에 불려가 있는 모양이었다. 민대리가 보여준 문자는 이랬다. 시준씨, 어떻게 제가 몇 번이나 말한 부분을 안 챙겨 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께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것도 클라이언트가 보는 앞에서요. 시준씨가 지방대 출신이고 스펙도 뛰어나지 않지만 일은 야무지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시준씨는 남들보다 조건이 떨어지니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민폐 끼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민대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체크리스트 적어주고 메일로도 알려줬는데 빼먹어서 너무너무 화가 났었다고. 클라이언트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니 어떻게든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이다. 나는 차마 그 앞에서 그렇다고 인신공격을 따끔하게 하면 어떡해요?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혹시 이걸로 소송을 걸면 어떡해요? 민대리가 그동안 잘해준 것도 있잖아요. 아닐 거예요. 민대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러고는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기는 해요 라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고백했다. 의외였다. 민대리는 청소하는 여사님에게도 늘 깍듯이 인사하고 명절 선물도 가끔 챙겨드리는 예의 바른 사람인데, 민대리는 혹시라도 소송을 당하면 최 과장님은 제 편을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다짐을 받았다. 나는 그러겠노라고 선선히 약속했다. 민대리는 약간 안심이 된 표정으로 자기 모니터 앞으로 돌아가더니 번쩍이는 메신저 대화창들을 향해 빠르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시준 씨한테 실수한 거 없나? 덩달아 불안해진 나는 그동안의 행동과 말을 천천히 복귀해 보았다. 별것 없었던 것 같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어지러웠다. 혹시 하는 마음에 시준과 주고받은 메일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때 낯빛이 거뭇해진 팀장이 내 자리로 오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최 과장, 잠깐 나 좀 봐. 우리는 빈 회의실을 찾아 문을 굳게 닫고 자리에 앉았다. 팀장은 입을 달싹거리면서 한참 고민하더니 간신히 입을 뗐다. 내일 대리인이 내 얘기도 하겠지?
소속 부서장이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팀장님이 시준 씨에게 잘 대해준 거 저희가 다 아는데요. 뭐 이것저것 잘 챙겨주셨잖아요. 야근도 웬만하면 못하게 하고. 혹시 소송이라도 걸면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나는 심각한 표정의 팀장을 보며 일부러 농담했다. 팀장은 내 말을 듣고는 힘없이 웃더니 다시 침통해졌다.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시준 씨한테 개인적인 업무를 좀 시킨 게 마음에 걸리네. 개인적인 업무요? 왜? 최 과정도 알잖아. 나 요즘 대학원 다니는 거. 아, 그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회사는 팀장급 이상에게는 석사 이상을 권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팀장은 작년부터 서강대 경제대학원 야간과정을 듣고 있었다. 시준 씨가 그쪽 전공에서 잘 알잖아.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과제 생기면 좀 도움을 요청했지. 최 과정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얼마나 바빴어. 네,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시긴 했죠. 그런데 시준 씨가 시킬 때부터 싫은 기색으로 미적거리더니 가져온 결과물들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야.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 나는 시준 씨가 업무가 미숙해서 제대로 못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대신 처리해준 적이 많은데 말이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긴 했는데. 뭔데요? 아휴, 별것도 아니야. 내 지도교수가 동료들이랑 5박 6일로 베트남 골프 여행을 계획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마침 베트남에 현지 법인 있잖아. 그래서 내가 챙겨드리겠다고 교수에게 큰 소리 쳤지. 사실 별거 없었어. 숙박이랑 차량 예약하고 현지 가이드와 골프장, 관광 일정 짜고 뭐 그런 거지. 그걸 시준 씨한테 시키신 거예요? 최 과장, 맹세코 시준 씨가 할 일은 진짜 별로 없었어. 대부분은 현지에 파견 나가 있는 학교 후배 민 과장이 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교수들과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며칠 후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야. 화가 나잖아. 내가 이 일 때문에 따로 야근하라고 했어? 아니잖아. 업무 주는 대신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좀 큰 소리를 냈더니 다음날 사직서를 가져왔더라고. 사직서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팀장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대놓고 반항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 뭐 그래도 어쩌겠어. 치사하고 더러워서 다시는 그런 일 안 시킬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지. 팀장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내가 법대를 나왔으니 좀 알지 않냐는 기대 섞인 말에 대학 내내 취업 준비만 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혹시 모르니 내일 대리인이 비슷한 얘기를 꺼내면 인정하는 말은 하지 말고 나중에 회사 법무팀과 상의하라고 조언하자 팀장은 무겁게 고개를 주걱거렸다. 팀장은 나와 함께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어딘가에 전화를 받더니 한층 어두운 표정이 되어 밖으로 나갔다. 부서원들은 여전히 자리에 없었고 인사팀은 복도를 부지런하게 오가고 있었다. 평소 시니컬하고 직설적인 성격의 옆 부서 강 과장은 그 모습을 보며 한마디 툭 던졌다. 내일까지 두려움에 떨 사람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러게 회사 다닐 때나 상사고 선배지. 그만두면 아무 관계도 아닐 사람들끼리 진즉 기본 매너는 지키고 살면 좀 좋아요? 지금 여기에 다니고 있으니까 껌뻑 죽는 척 해주는 거지. 나가면 알게 뭐예요. 말도 제대로 안 섞어줄 동네 아저씨고 모르는 아줌마지. 그날 밤 나는 늦게서야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설마 내 얘기가 나오진 않았겠지? 나는 누운 채로 1년 동안 시중과의 일들을 천천히 복기했다. 오갔던 문자와 메일도 확인했다. 어제까지의 나는 누가 물어보면 하늘의 맹세코 시준에게 갑질이나 괴롭힘을 행한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막내라고 당연히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 막내가 아니라 그냥 담백한 타인이라고 생각하자 괜찮게 대했다. 라는 기준이 흔들렸다. 혹시라도 신입 환영 회식 때 토하면서 힘들어하는데도 집에 못 가게 붙잡은 게 잘못이었을까? 내일 결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예의라고 조언했지. 주말에 여자친구가 어디 갔는지 이것저것 물어본 건 괜찮을까? 데드라인보다 보고서를 반나절 늦게 제출한 시준에게 짜증이 나서 다들 듣는 팀 회의에서 시준 씨 때문에 야근했잖아. 앞으로 조심합시다. 라고 한마디 쏘아붙인 걸 기억하고 있을까? 복잡한 마음으로 한참을 뒤척이던 나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온갖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눈을 뜨니 흐릿한 잔상만 남아있을 뿐 기억나는 게 없었다.
나는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한 후 평소보다 빠른 8시쯤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팀장을 비롯한 우리 부서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납득했다. 다들 비슷한 마음인 게지. 옆자리 민대리와 눈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 눈가가 퀭해진 팀장이 다가왔다. 이따 3시에 그쪽에서 올 때 최 과장도 같이 들어가자. 제가요? 왜요? 최 과장이 그래도 법대 나왔잖아. 로스쿨도 준비했었다며. 혹시라도 내가 말실수하거나 불리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막아줘. 저쪽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면 좀 도와주고. 법무팀은요? 안 그래도 부탁해봤는데 시준씨가 소송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퇴사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면 굳이 자기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야. 일단 들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말해달래. 혹시 대학원 거는 얘기해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 말하는 순간 한 소리 들을 텐데. 아휴, 별 이상한 직원 만나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횡령을 하기를 했어. 성추행을 했어. 팀장은 3시가 다가올수록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덩달아 얼굴이 퀭해지던 민대리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링거라도 맞고 오겠다며 나갔다. 마침내 2시 50분이 되자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객이 도착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팀장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나보고 내려가 보라고 손을 내저었다.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층층마다 서는지 속이 탈 지경이었다. 1층에 도착해서 서둘러 로비로 나가자 안내 데스크 앞에 키가 큰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하고 기합성 기침을 한 후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혹시 강시준 씨... 네, 맞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모자를 들어 올리며 인사했다. 30대 후반쯤 되었을까? 눈썹이 진하고 턱이 각진 얼굴이었다. 마스크를 써도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였다. 상의는 베이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단추는 모조리 채우고 목 옷깃은 빳빳하게 세운 상태였다. 하의는 짙은색 청바지에 짐이 박힌 부츠를 신고 있었다. 덥지도 않나? 나는 땀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한 그의 이마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5월 말인 지금 바깥 날씨는 이상기온으로 이미 32도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남자는 나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손에 들린 두터운 투미 슈트케이스를 왼손으로 옮겨쥐었다. 브라운 가죽에 튼튼한 느낌이 드는 가방 손잡이에는 앙증맞은 삼색 고양이 장식의 키링 2개가 달려있었다. 묘한 느낌의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어색한 건 나뿐인 듯했다. 궁금증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던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시준 씨는 괜찮은 거죠? 괜찮다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신지? 뭐 두루두루 말이에요. 갑자기 퇴사 얘기를 들어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괜찮은가요? 뭐 혹시라도. 아, 그런 의미라면 네, 시준님은 괜찮습니다. 지금 여행 중이시거든요. 동굴 같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지닌 남자는 아, 물론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2발로 하는 여행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농담으로 한 말인가? 내가 남자의 말에 웃어야 하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엘리베이터는 경쾌한 알림 소리를 내며 23층에 도착했다.